최근 각종 규제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 중과가 해제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변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 집사기 프로젝트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조건인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위례 센트럴자 25평 매입시를 가정해서 19억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세 7억을 승계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되고요. 3중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에는 3중 규제가 있고요. 특히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 나가면서 집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조건들을 뚫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19억에 전세는 2028년 만기인 7억이 들어있습니다. 계약금 10%니까요. 2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잔금이 17억이 남게 됩니다. 보증금은 7억을 승계하게 되죠. 그럼 얼른 계산하면 10억이면 집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 돈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반환 대출이 최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잔금을 치르려면 내 돈 18억이 필요한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등기한 이후에 담보대출이라든가 제2,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주할 시점에서는 내 돈이 18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범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투기 과열지역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울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만기 시에도 입주가 허용되는 제도의 개선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리스크는 상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만기 2개월 이내 갱신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세입자가 거절을 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울 환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법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버티다 보면은 내 입주 계획이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금 계획을 짜는데 혼선이 오게 되고 멘붕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나간다는 확인서를 수취한 집만 매수할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 지위가 양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이후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조합원 승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집을 매수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저거 머리 아픈 거 싫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매물을 매수하면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억, 25억까지는 4억, 25억을 초과하면 2억의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전세 끼인 매물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9일까지 펼쳐질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금매는 아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이 막혀 있고요. 또 실수요자들이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자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지금은 금매장이 아니라 현금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만약에 15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2, 3년간 자금이 묶여도 난 괜찮다. 그러면서 핵심질 장기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겠다는 분들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전세 반환 자금이 준비가 확실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매물은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도 예상되거든요. 따라서 그 사이 지금부터 5월 9일 전까지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서울이나 호재가 존재하는 핵심지 같은 데는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5월 9일이 지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한 5년 정도는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5년 뒤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시점쯤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사이클도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보통 10년 주기설에서 최근에는 뭐 5년 정도 이렇게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거주 목적을 하면 이 시기에 검토가 가능한데, 특히 만약에 매수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5월 9일 전에 한 지역을 정한 다음에 저가 매물이라는 판단이 들면 매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집값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경기도 중에서도 호재가 있는 핵심 지역은 향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되리라는 게 저의 예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전 집사기 프로젝트로 실전 모의 구매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